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3월 17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.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윤 대표님, 네.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현재 선거를 앞두고 네. 뭐 이번 주 후반쯤 이름이 아니라는 또 단서를 붙였습니다만은 선거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에서부터 뭐 다음 주로 넘어갈 거다 아니면은 뭐 4월 초 경우에 따라서는 문영배, 이미선 두 재판관이 물러나는 4월 18일까지도 이루어지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, 각종 설이 지금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지금 이번 주 중후반경에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게 뭐 언론의 시각들인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지금 헌법재판소는 일체 뭐 말을 안 하고 있어서 뭐 알 수가 없고, 언론 보도도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취재를 해서 거기를 당국자의 소스를 기반으로 쓴 기사는 거의 없어요. 그렇죠. 그냥 뭐 정치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법률 전문가라든지 이쪽 소스로 해서 쓰기 때문에 전혀 뭐 이 근거를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, 다만 여태까지 좀 흐름으로 볼 때 지금 뭐 윤 대통령이 오늘이 탄핵 소추 접수된 지가 93일째거든요. 3개월 됐고, 아주 뭐 내일 변론 종결도 뭐 21일이나 됐고, 또 내일 또 누구죠? 박성재. 네, 박성재 법무부 장관. 그 탄핵도 내일 변론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거 끝나면 하지 않겠느냐. 뭐 이렇게 좀 내다보는 설이 좀 유력한데, 그것도 좀 믿을 수는 없는 게,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심판이 사실은 먼저 앞에 있거든요. 사실은 그거부터 하고 하는 게 순리이기 때문에, 그거를 윤 대통령부터 이렇게 서둘러서 하고 나중으로 한덕수 대행을 뒤로 밀어놓을까,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좀 나오는 거죠. 네. 그래서 박성재 법무장관 18일 날 변론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하려면은 박성재 법무장관 변론이 끝나고 늦어도 수요일쯤, 그러니까 19일쯤에는 선고를 언제 하겠다는 예고가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? 해야죠. 뭐 당사자한테도 통보를 해야 하고, 그래야 2, 3일 전 대개 지금까지는 그렇죠. 예고를 해왔으니까요. 꼭 뭐 그러라는 법은 없지만 그런 거 보면은 이번 주도 좀 촉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, 거기다가 지금까지 뭐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뭐 언론들도 대부분 관측입니다만 아직까지도 지금 평의가 계속되고 있고 선고 날짜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또 보도까지도 있어요. 채널A 같은 데서는 뭐 현재 관계자 발로 이렇게 보도를 한 바가 있어서 과연 날짜가 잡혔는가 하는 것도 의문이고. 그렇죠. 지금 뭐 어느 정도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그래도 좀 집약되는 분위기가 빨랐잖아요. 민심도 탄핵 쪽으로 많이 갔고, 광화문도 그냥 꽉 차서 탄핵 쪽으로 했고, 처음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좀 소수 의견했다가 나중에 설득이 돼서 만장일치로 된 거 아니겠어요? 근데 이번에는 완전히 탄핵 찬반이 완전히 갈리거든요. 그리고 강일원이라고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헌법재판관이 있어요. 그 매일경제신문에도 기고를 2번인가 하셨어요. 그거 보니까 이건 절차적으로나 이게 방식이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식으로 써놨어요.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중립적인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. 그렇죠. 그런 분이 이게 내란죄는 처음인데 이걸 어떻게 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랑 같이 하느냐. 또 하나는 탄핵 헌재법 제51조에는 탄핵 심판 절차 중지가 가능하다. 이거는 중지하고 형사재판, 윤 대통령 그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맞다. 이렇게 또 손준성 검사의 경우는 지금 중지가 돼 있지 않습니까? 중지돼 있죠.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중지하면은 형사재판이 끝나려면 그게 뭐 몇 년씩 걸릴지 알 길도 없는 것이죠. 그리고 또 하나 이유는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된 거에 의하면은 피의자가 인정할 때만 증거로
네, 인정하게 돼 있대요.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는 그것도 무시하고 막 하기 때문에 이게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써놨거든요. 그래서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이거는 인용이다, 기각이다 떠나서 각하해야 된다. 이런 의견도 상당히 좀 있는 걸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허영 경희대 네. 석좌 교수가 네. 그 10가지 네. 헌재의 위법 사실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고 그 네. 의견서도 또 헌재에 네. 제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? 네. 뭐 그 내용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. 예. 그리고 오늘자에도 조선일보 예. 보도를 보니까 기각이냐 예. 아니면은 인용이냐 예. 그리고 각하냐 그렇죠. 2호선 국민대 법과 대학장 얘기도 뭐 허영 교수라든가 네. 강일원 전 재판관 네. 얘기하고 거의 비슷해요. 네. 이 내용으로 봐서는 사실상 각하되는 것이 맞다. 네. 그런 얘기거든요. 그렇죠. 너무 허점이 많다 이거죠. 예. 그런데 네. 또 일각에서는 아니 각하를 하려면은 네. 지금까지 뭐 11차례 변론을 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네.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이유가 없었지 않았느냐. 각하려면 진작에 있어야지. 그렇죠. 구성 요건이 안 되는 다 거니까. 재판해놓고 나서 그때 네. 각하한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느냐 또 얘기가 있어요. 그렇죠. 예.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 내란죄가 이 국회 소추단에서 내란죄를 철회했는데 예.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입장을 안 밝히고 있거든요. 철회했으면은 허영 교수 같은 사람은 소추 동일성의 원칙에 의해서 다시 국회 의결을 해야 된다. 또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고 있죠. 내란죄를 철회를 네. 국회 측에서 했는데 네. 그것에 대해서 철회를 수용하겠다든지 네. 아니면은 기각하겠다든지 그 얘기도 지금 없이 재판을 쭉 해오면서 실질적으로는 내란죄 내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변론 과정에서 예. 쭉 신문을 해온 것 아닙니까? 예. 증언도 하고.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선고를 할 때 같이 얘기를 하겠죠. 네. 지금 이재명이가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네. 청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거법 항소심에서 아무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? 기각인지 인용인지. 그렇죠. 그 얘기 없이 지금 26일 날 선고를 네. 하기 때문에 선고 때 같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또 아시아 투데이라고 있는데요. 네. 그 언론에서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은 정영식 네. 재판관 아닙니까? 그렇죠. 보수로 알려진 분이죠. 네. 이 정영식 재판관은 절차적 한계를 네. 지적해서 만장일치로 각하를 하자. 기각이든 인용이든 하게 되면은 엄청난 국론 분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예 각하로 만장일치를 하자.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. 네, 뭐 그런 보도가 일부 나왔죠. 뭐 이분을 뭐 극우라고 보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. 제가 보기에는 뭐 중도적인 입장에서 원칙주의자 법조문을 꼼꼼히 따지는 뭐 그런 사람인데 그 정영식 재판관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 끌어온 게 도저히 인용 기각 판단 내리기도 어려울 정도로 허점이 많다. 그래서 각하를 해야 되는 게 맞다.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그 헌법재판관을 설득을 하는데 그 보도에 의하면은 그 여성 3인들 3인방 여성 3인방, 그 우리법 연구회 3인방들, 정계선이니 뭐 그거 있잖아요. 이미선. 네, 이미선이니. 이 사람은 예. 우리법이고 정정미 재판관은 재판관은 우리법은 아닌데 좀 진보적인 그렇죠. 그쪽에 지금 계속 손을 들고 있어서 여성 3인방이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죠. 그 사람들이 아직 뭐 통하지 않는다. 뭐 이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여성 3인방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선고 때도 인용 쪽에 그렇죠. 손을 들었던 사람이고 문영배하고 셋이 최재해 감사원장 기각 결정 때도 이 사람들은 똑같이 별개의 의견을 또 제출했던 사람들 아닙니까? 그러니까 설득이 될 리가 없죠.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뭐 지금 이 세 사람과 문영배 이 네 사람은 확실한 인용파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뭐 디폴트라고 봐야죠.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저 민주당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죠.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 인용. 4명은 고정됐다고 봐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겁니다. 나머지 4명이 어느 쪽에 줄을 서느냐. 그런데 만약 이 아시아 투데이
보도가 맞다고 네. 한다면은 그 소스를 네. 헌재 관계자라는 이름으로 취재원을 밝혔던데 네. 나름대로 뭐 소스가 있기는 네. 있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네. 만약 주심인 정영식 네. 재판관이 각하를 주장했다고 한다면은 나머지 조한창 예. 또 김복형 네. 재판관들은 같은 생각을 가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. 당장 오늘이라도 선고를 한다면은 기각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3명이면은. 예, 기각이나 각하나 뭐 이렇게 되겠죠. 그래 안 하고 네. 6명을 확보했다면은 문영배 소장 권한 대행이 벌써 날짜 잡았겠죠. 벌써 뭐 번개불 콩튀기 먹듯이 그렇게 예. 헌법 재판할 때 초시계까지 갖다 놨는데 예. 지금 KTX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리는데 시속 원래 300km인데 500km로 달리다가 예. 부산 다 와서 지금 구포역에 KTX를 세워놓고 있어요. 눈치 보느라고. 그러니까 지금 빨리 가느냐 안 가느냐인데 뭔가 이유가 있죠. 구포역에 세워놓은 이유가. 그러니까. 제가 보기에는 문영배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이거를 인용으로 가야 되는데 기각이나 뭐 각하가 되면은 자기는 속된 말로 죽일 놈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겠죠. 그러니까 이거 끝까지 이 카드를 버티고 시간을 끄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이재명한테 SOS를 친 거 네. 아니겠습니까? 네. 민주당한테. 그래서 마흔역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 돼 하고 딱 또 그렇죠. 철벽을 치고 있으니까 그렇죠.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문영배로서는 죽을 노릇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한덕수 총리 대통령 대행도 탄핵 심판을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안 내는 것 같아요. 한덕수 대행은 오히려 마은혁에 대해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 더 부정적이거든요. 더 완고하고 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6명이 돼야지 윤석열 대통령 인용이 되는데 아직 6명은 좀 안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만약에 지금 주류 언론들의 보도대로 이번 주에 네. 뭐 지금 19일부터 21일 사이에 이번 주 한다면 네.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화요일은 안 되니까 수목금 예. 3일 아닙니까? 네. 3일. 네. 19일부터 20일이니까 네, 네. 토요일 일요일은 나오는 게 아니니까. 네. 그래서 이번 주에 만약 한다면은 정영식 네. 재판관이 주장한 8대0 각하로 결론이 나는 거 아니냐는 이 전망이고 아시아투데이. 그렇죠. 다음 주로 가면은 네. 결국은 기각이다. 예. 그러니까 이 여성 3인방이 끝내 각하에 동의를 안 했으면은 결국은 기각분이 없는 거 아니냐 그 얘기죠. 예. 그렇죠. 뭐 6명을 못 채우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하려면 6명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우니까 그럴 때는 못 채우면은 5명이나 뭐 그 밑으로 되면 당연히 기각이 되는 거죠.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돼서 기각될 가능성도 상당히 많고 지금 다들 금요일 날 선고하는 걸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 금요일 날 했거든요. 네. 옛날 금요일하고 지금 금요일은 조금 다릅니다. 지금 토요일마다 대규모 내전이 벌어져요. 내전이. 저도 그래서 엊그저께 평일날 할 가능성이 많아요. 그렇죠.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 해서 약간 톤다운 시킬 가능성이 많지. 만약에 금요일날 했다고 하면 토요일날 어떻게 보면 광화문이나 여의도가 굉장히 소요 사태가 날 가능성이 있죠. 근데 토요일날 가보니까 열기가 대단하더라고요. 지금 좌파들이 그동안에 안 나왔거든요. 아직 뭐 우파가 더 많긴 하지만은 탄핵 인용해야 된다는 쪽이 안국동에 꽤 많고 그 사람들이 돈이 얼마나 많아서 그런지 햄버거 세트 뭐 떡볶이 세트 이런 걸 막 나눠줘요. 그것도 굉장히 내용물이 아주 좋은 걸 주더라고요. 일부 보도에는 뭐 중국까지 예. 탄핵 찬성 집회에 예. 참여를 했다. 네. 중국인들까지 뭐 그럴 인증샷을 올렸다. 뭐 그런 얘기까지 그럴 가능성 있더라고요. 상당히 있죠. 네. 그런데 목요일 날 하려면은 지금 오늘 아니면 내일 그렇죠. 선고일을 통보를 해야 하는데 네. 그건 너무 촉박한 것 같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번 주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. 또 일각에서는 뭐 만장일치는 어렵겠지만 헌재로서는 워낙 지금 이 첨예하게 국민들 간에도 의견이 갈리고 뭐 전문가들은 말할 네. 것도 없고 또 대립이
너무 심하게 네.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판결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. 네. 누가 들어도 이 판결을 딱 볼 때 네. 뭐 앞뒤가 딱 들어맞는다. 아귀가 딱 착착 맞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아 갖고는 그럼요. 헌재의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. 이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결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그냥 하나하나 그렇죠. 철저히 뜯어보고 있다. 예. 그런 얘기까지. 국정원도 뭐 선고할 때 철저히 밝히고 예. 조항도 밝히고 그동안에 헌법재판소가 불신을 많이 사왔잖아요. 그 선고할 때 그걸 완벽히 하지 않으면은 대규모 소요 사태가 날 수도 있죠. 예. 그래서, 그런데 허영 예. 교수나 거기서 예. 지적한 것처럼 헌재가 실질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너무 많죠. 아까 말씀하신 예, 대로. 너무 많죠. 예. 강일원 재판관이 지적한 것들이 다 그 위법 사항입니다. 그렇죠. 위법 사항이죠. 헌재가 예. 법을 위반하고 있는 그렇죠.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. 그것에 대해서 과연 논리를 세울 수가 있겠느냐. 예를 들면은 검찰이나 경찰 공수처에 예. 그 사건 기록을 송부를 받았지 않습니까? 네. 그것은 수사 중인 재판이나 사건에 대해서는 송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을 받았단 말이에요. 헌재법 31조에 있는데 그렇죠. 문영배는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했고 그로 관례적으로 해왔다는데 관례가 어떻게 법 위에 있을 수가 있느냐. 그렇죠. 그런 논쟁을 지금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. 그 우리가 모두 아는 게 저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 주머니 왔다 갔다 하잖아요. 전날 그 국회의원들 김병주 이런 사람들하고 질의서까지 오고 가고 해서 말을 맞춘 흔적이 다 나타나잖아요. 그 핵심 어떻게 보면 증인이거든요. 예. 국회 체포조 동원하고 의원 끌어내리고 또 저 홍장원 이 사람은 그 가피를 했는데 그 글씨가 민주당 박선원 의원 글씨랑 똑같다는 얘기도 있는데 박선원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 게 안 했으면 벌써 소송했을 거예요. 고발하든지. 찍소리 못하고 있잖아요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밝혀야죠. 그러니까 그런 예. 것에 대한 법리를 어떻게 세우느냐가 정말 중요하지 그렇죠. 않겠습니까? 예. 그렇지 않다면은 곽정근도 그 후에 양심사령과 관련한 녹취록도 나왔으니까 변론을 재개를 해갖고 그걸 또 따져야 하는데 그렇죠. 지금 안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논리를 법리를 정확하니 따지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다. 그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이죠. 그렇다고 변론을 다시 재개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 차원에서 과연 이번 주가 운명의 한 주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뭐 제목을 뽑고 있는데 과연 운명의 한 주가 될지 아니면은 다음 주, 그 다음 주로 넘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주 26일이 이재명 2심 선고거든요. 3월 26일. 예, 다음 주 수요일 날이죠. 그래서 아마 헌법재판소에서 그거하고 또 날짜를 좀 맞춰서 조정할 가능성도 좀 있지 않느냐.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이 됩니다.